안녕하세요. 오늘은 C++에 정말 강력한데 이상하게 잘 안 알려진 기능, 바로 속성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코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준비 되셨나요?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코드를 실행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컴파일하는 그 순간에 컴파일러가 어이, 여기 버그 될 것 같은데? 하고 꼭 집어서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바로 C++ 속성이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소스 자료의 저자는 C++ 속성을 과소평가된 초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많은 코드 예제나 강의에서 잘 다뤄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면 정말 대단한 능력을 숨기고 있죠. 물론 일부 속성들은 특정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전문가들을 위한 거긴 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몇 가지는요, 우리 모두, 그러니까 C++ 개발자라면 누구나 매일 쓰는 코드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유용한 세 친구를 소환해 볼 겁니다. 바로 노디스카드, maybe unused, 그리고 deprecated인데요. 이 녀석들이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버그를 막아주고 또 우리가 뭘 의도했는지를 코드에 명확하게 새겨주는지 지금부터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실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스 자료의 저자가 오래된 코드를 리팩토링 하다가 딱 마주쳤던 아주 실제적인 버그에서 시작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 보이는 코드가 바로 그 문제의 코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새로운 행을 추가하는 컴포넌트의 일부인데요. append row라는 함수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먼저 행이 이미 있는지 찾아보고 없으면 새로 추가하는 거죠. 겉보기엔 아주 평범하죠? 근데 문제는 이 행을 추가하는 로직이 코드 여기저기에 막 복사 붙여넣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코드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이렇게 add row라는 새로운 도우미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리팩토링의 시작이죠. 그리고 원래 있던 append row 함수를 방금 만든 이 add row 함수를 쓰도록 싹 바꿨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정말 교묘하고 찾기 힘든 버그가 숨어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실까요? 어디가 문제일까요? 이 작은 실수가 나중에 정말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add row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그 결과값을 그냥 버려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add row 함수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결국 append row는 add row의 실행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맨 처음에 find row에서 얻은 결과만 계속 반환하게 된 겁니다. 저자는 이 버그 찾느라 디버깅에 정말 많은 시간을 썼다고 해요. 바로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막기 위해 등장한 영웅이 노디스카드 속성입니다. 이름 한번 직관적이죠? 결과를 버리지 마시오 라고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팻말 같은 거예요. 함수 선언부 앞에 이걸 딱 붙여두면 컴파일러가 이 함수의 반환값을 무시하는 코드를 발견하는 즉시 경고를 띄워줍니다. 만약에 add row 함수에 둘이 다 디스카드를 붙여놨더라면요. 보시는 것처럼 주요 컴파일러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띄워줬을 겁니다. 이봐요, 지금 반환값 무시하고 있어요 라고 말이죠. 이 경고 하나만 있었어도 그 지겨운 디버깅 시간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노디스카드로 문제를 해결했으니 끝! 이면 좋겠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코딩이란 게 하나를 고치면 다른 데서 작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사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은요. 아예 result라는 이 열거형 자체에 노디스카드 족성을 딱 붙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result 타입을 반환하는 모든 함수의 반환값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건 훨씬 더 포괄적인 안전장치가 생기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인 함수 같은 곳에서 append row를 호출할 때 노디스카드 규칙 때문에 반환값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일단 list라는 변수에 받았단 말이죠. 근데 정작 그 list 변수를 뒤에서 아무 데서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자 친절한 컴파일러가 또 다른 경고를 보냅니다. 저기요, 이 변수 만들어 놓고 왜 안 써요? 이 딜레마를 해결해 줄 두 번째 해결사가 바로 maybe use라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컴파일러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봐 컴파일러, 이 변수 내가 일부러 사용 안 하는 거니까 걱정 마. 경고는 안 띄워도 괜찮아. 라고 우리의 의도를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깔끔한 코드가 탄생합니다. maybe unused 속성을 변수 앞에 딱 붙여주면 우리는 노디스카드 규칙도 지키면서 불필요한 컴파일러 경고는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완벽한 조합 아닌가요?
두 속성이 환상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버그를 잡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 볼게요. 장기적인 코드 유지 보수, 그리고 API가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드는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계속 진화하잖아요. 기존에 있던 find row 함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성능 좋은 smarter find row 함수를 새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다른 개발자들이 옛날 함수 대신 이 새로운 함수를 쓰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야겠죠?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우리의 세 번째 속성, deprecated입니다. 이 속성은 뭐랄까, 이 함수는 이제 곧 사라질 예정이니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라는 안내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도 대신 뭘 써야 하는지까지 알려줄 수 있어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래된 find row 함수 앞에 괄호 안에 depreciated 속성을 붙이고 괄호 안에 smarter find row를 사용하세요 같은 친절한 안내 메시지를 넣어주기만 하면 끝! 이제 누군가 이 오래된 함수를 쓰려고 하면 컴파일러가 이 메시지를 포함해서 경고를 딱 보여줄 겁니다. 여기서 실용적인 팁 하나 드릴게요. 일부 컴파일러 환경, 예를 들어 비주얼 C++의 어떤 프로젝트 설정에서는 이런 사용 자제 경고를 아예 오류로 취급해서 컴파일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보통 프로젝트 설정에서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니까요. 혹시 컴파일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똑똑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코드를 짤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세 가지 속성은 여러분의 C++ 툴킷에 꼭 추가해야 할 필수 아이템입니다. 노디스카드는 실수를 막아주고, maybe unused는 코드의 의도를 명확하게 해주고, deprecated는 코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죠. 마지막으로 소스 자료, 저자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속성은 코드를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컴파일러가 더 나은 코드를 작성하도록 돕는다. 이건 단순히 컴파일러에게 보내는 신호가 아니에요. 이건 동료 개발자와 그리고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한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컴파일러를 여러분의 가장 든든하고 똑똑한 코드 리뷰어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